40대 여성분이에요. 고2 둘째 딸과 남편이 1년째 서로 외면하며 대화를 안 해요. 해외 근무만 하던 남편이 딸 사춘기 시절에 잠깐 1년 함께 했대요. 근데 그 1년 동안 너무 많이 싸웠대요. 둘 다 자존심이 강해서 관계가 악화됐어요. 남편이 해외 근무 중이라 4개월마다 이제 휴가를 온대요. 근데 딸은 아빠를 피해서 방에서 안 나온대요. 자, 이 집 딸 누구 성격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둘이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싫은 것도 똑같을 거예요. 엄마가 중재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엄마도 얘기해요. 중재해도 안 된다고. 아빠도 이제 완전 체념했대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지원 다 끊어버린다는 말을 계속 하세요. 자, 이거 어때요? 그러면 딸이 겁먹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절 용서해 주세요. 전 아빠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애가 이렇게 돌아설까요? 아니요. 그렇죠. 이 아빠도 너무 순진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랑 예전부터 소통이 없어서 소통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용기도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존심 겨루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 줘봐. 네가 먼저 친절하게 말해봐.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봐를 아빠와 딸이 같이 당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지원 끊는다 이러니까 완전히 아빠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대요. 네. 이 둘 사이에서 저는 중재해보고 기다려도 봤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속상하고 화가 나요. 가족끼리 여행이나 식사 한 끼 못 해보고 있어요. 셋이 어디를 못 가요. 성인이 되기 전 딸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복해서 잘 살아가길 바라며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아, 이 아빠를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네. 이 아빠도 처음 아빠를 해보다 보니, 자, 우리가요, 자식은요, 우리가 살면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랑 싸울 때 1대1 대등하게 너 이랬지? 나 이렇게 한다. 네가 버릇없게 했지? 아빠 복수. 너 돈 안 줄 거야. 너 아빠 거부했지? 그래 나도 너 거부할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돈 다 끊어.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1대1 친구의 관계에서 자존심 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 못 봤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슬펐을까를 아빠가 자꾸 상상해 봐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엄마 아빠 다 오는 날 나는 엄마만 왔을 거고요. 또 아빠와 뭐 함께 하는 날 나는 아빠와 못했을 거예요. 아빠 휴가 때 맞춰서 행사가 잡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행복한 순간 사진에 아빠가 없는 경우 많을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 빈 구멍이 많은 만큼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아빠랑 처음 1년 같이 살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애들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애들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못 받은 사랑 한꺼번에 다 받고 싶어. 이게 애들의 마음이에요. 청소년기까지. 얘는 그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못 받았던 사랑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줄까? 얼마나 채워줄까? 그래서 내 구멍들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빠가 다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빠도 집에 와서 어떤 거예요? 우와, 나 진짜 고생하고 집에 와서 1년 사는데 나 얼마나 혼자 고생했는데 못 먹고 불편하고 와, 내 딸과 아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채워줄까? 아빠도 이런 거예요. 근데 딸이 친절하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어때요? 너 나한테 1의 상처를 줬지, 1 복수. 너 2의 상처를 줬지, 2 복수.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 자녀라면 솔루션이 달라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사춘기라는 거 보니까 딱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왼쪽 이마 위에 전두엽이 있는데요. 우리의 전두엽이 판단도 잘하고 결정도 하고 감정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곳이에요. 이 전두엽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1차 완성될 뿐이고요. 여자 25세, 남자는 늦으면 30세까지 완성된대요. 그 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1대1 겨루기로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뇌는 완전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네, 오늘 이 엄마는 오신 것 같아요. 남편분에게 진짜 기분 좋게
네, 정말 좋은 대화가 되는 날 내가 이거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여보 어떻게 생각해?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40대 여성분이에요. 시부모님이 친정 가까이에 농막을 지으셨대요. 와, 고향이 갔나 보다. 서로 가깝게 양쪽 사돈끼리 친했대요. 와, 이 네 분 다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쵸?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친정 부모님 좀 자주 챙겨라, 며느라. 근데 저는 친정과 사이가 안 좋아서 2년간 연락 끊었다가 최근에 조금씩 왕래하고 있대요. 시부모님과 더 친했나 봐요. 저는 시부모님이 농막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시부모님한테 이랬대요. 그리고 저한테 친정 부모님 얘기하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했대요. 이 시어머니가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건강검진 왜 안 모시고 가니? 너 왜 친정을 안 챙기니?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자책감도 들고 시부모님까지 미워집니다. 복에 겨웠어. 어디 있어?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 시어머니가 아유 여기 우리 언니들은 다 아시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사돈 어른이 너무 예뻐서예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귀해서예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귀해서죠. 우리한테 잘하라가 아니라 너 친정 부모님한테 잘해라. 너 우리랑은 친하게 지내는데 왜 너네 친정 부모님한테는 연락도 안 하니? 미안하고 우리 며느리가 상처가 많나?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사돈 어른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며느리 예뻐서잖아요. 네. 저요 볼 땐 복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친정 부모님과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 한 분이 너무 울고 계셔. 끝나고 와요. 같이 울게. 내가 오늘 같이 울어줄게. 너무 좋은 시부모님 만나셨어요. 자, 이 며느리가요, 친정 부모님께 이럴 때는 진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상처부터 푸는 게 맞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요, 금방 잊어요. 부모님들한테 상처 많이 받은 자식들 상담해 보면 이 자식의 상처는 골마 터져 있지만 그 부모님 만나보면요, 기억조차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하면 뭘 두려워하냐면 기억 안 난다고 할까 봐요. 저는 평생 아팠는데 엄마가 기억도 안 난다. 넌 뭘 옛날 그걸 다 기억하고 지금 와서 다 늙은 엄마한테 따지냐?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엄마는 너보다 더 불쌍하게 살았어. 너보다 더 고생했어. 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더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대화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해요. 부모님에게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했던 말과 행동을 그 고통에 묻혀서 잊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처럼 좋은 이런 심리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화난 대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부모님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사과를 받고 안 받고를 완전 벗어나서 용기 내서 엄마, 사실 내가 그동안 왜 그랬냐면 나 어릴 때 엄마가 언니 오빠만 챙기고 나 항상 차별했잖아. 엄마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안 날 수도 있어. 알겠어 엄마.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돼.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는 너무 아팠거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언니 오빠한테는 엄마 그렇게 해줬잖아. 근데 나 갈 때는 엄마 어떻게 했어? 네가 알아서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네, 저 연기해도 잘하겠죠. 막 시나리오가 막, 네. 그래서 엄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한테 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나 엄마한테 나는 월급 봉투 다 갖다 주고 난 엄마한테 많이 희생한 딸이거든. 그래서 언니 오빠 잘 사는 거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프고 뒤늦게 상처가 되더라. 그래서 엄마가 좀 미웠어. 그래 엄마는 기억 못해도 돼. 근데 엄마 내가 그동안 우리 막내가 저래서 엄마한테 속상해서 안 찾아왔구나. 이렇게 이해 좀 해줘. 그리고 엄마 내가 서서히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엄마를 좀 이해해 볼게. 이 마음이 되면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를 받는다 못 받는다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고. 네.
그러나 말하고 나서 모두 다 저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솔루션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말해보니까요. 제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눈물을 뚝 그쳤어요. 아, 너 정말 용기 있어 잘했어. 그래, 네가 제일 착해. 근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상 안 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울면서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너는 늘 착해서 우리가 네 마음을 생각지 못했다. 이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시어머님이 요즘도 계속 재촉한대요. 세상에 정말 좋은 시어머니다. 그쵸? 이 시어머니를 만난 걸 감사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미운 우리 친정엄마한테 조금 나눠주죠. 예, 좀 나눠주고 그러면 또 우리 친정엄마는 어떨까요? 이 사돈어른한테 너무 고맙겠죠. 그럼 이 사돈한테 더 잘하겠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어때요? 또 사돈이 또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때요? 이 며느리한테 계속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선순환.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에요. 네. 아, 정말 이분이 오늘 이 자리에 꼭 와 계셔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다 이제 약을 안 먹고 있대요. 그리고 개인 사업도 그만뒀대요. 남편이 또 투자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졌대요.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요. 절망감 속에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대요. 이럴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너무 아픈 엄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너 살고 싶니? 엄마랑 같이 죽고 싶니? 의견을 계속 물었대요. 아, 저 이 집 애들이 너무 걱정돼요. 너 엄마랑 살고 싶니? 엄마랑 같이 죽고 싶니? 의견을 계속 물었다. 그 이후에 아이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커졌죠. 애들 학교 가도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오늘 자살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학교 갔다 오면 방문부터 열어보고 엄마 신발 없으면 불안하고 우리 엄마가 죽는 상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미울까요? 아빠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쵸? 네. 아, 현재 아이들과 저 모두 교회를 다니며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종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마. 엄만 죽지 않아. 세상에서 엄만 가장 강한 사람이야. 엄마는 아빠가 망해도 너네 벌어 먹여 살릴 거고 엄마가 아프지만 엄마 운동하고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오래 살 거야. 옛날에 전 봤는데 엄마 명 길대.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네, 그래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대요. 그럼 이 엄마 뭐 해야 돼요 지금? 치료해야 돼요. 자, 약 드셔야 합니다. 저도 힘들 때는 약 먹어요, 여러분. 요즘 약이 정말 좋아져서요. 우리 잘못된 상식 버려야 돼요. 내가 우울한데 스스로 극복이 잘 안 돼. 그러면 약 먹으면서 상담받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 알아보면 국민 마음사업 무료 상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알아보세요. 네. 아, 정말 약 먹으셔야 돼요. 이분은 1번이 지금 약이라고 봅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게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울이 심각해지면 생각이 고장납니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떡하지? 너무 괴롭다 보니까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 엄마랑 살래? 엄마랑 같이 죽을래?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나를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우울하고 불안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 무조건 빨리 약 먹어야 된다. 왜 제가 약을 강조하냐면 약은요. 빨리 좋아지게 도와줍니다. 약만 먹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좋아지지 않아요. 약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대화하고 이게 상담치료죠. 그게 함께 이루어질 때 그런데 상담만 받는다? 너무 심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상담받는 걸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약이 필요합니다. 약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대. O예요? X예요? X! 절대 아니에요. 네, 정신과 약은 6개월 정도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끊을 때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의사랑 의논해서 점점 줄이다가 끊는다.
6개월 정도는 쭉 먹어주면 아주 좋다. 자, 약도요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자주 간다. 그래서 이 약은 먹어보니까 마음은 편한데 잠이 잘 안 왔어요. 또는 마음도 편하고 잠은 왔는데 자다가 자꾸 깼어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의사한테 말해주면 약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나한테 제일 맞는 약을 찾아줘요. 그럼 편하게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우리가 진짜 없애자. 어머니 오늘 여기 계시죠? 네. 그리고 약 꼭 드시고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도 상담 받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엄마 아빠 사이 너무 나쁘고 엄마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면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 때 말 실수했던 것 같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엄마는 너네랑 건강하게 살아갈 거야. 걱정 마. 이렇게 아이들을 안심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40대 여성이에요. 저희 가정은 2년 전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큰 위기를 겪었고, 반복된 외도. 자, 여러분 반복된 외도는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외도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자, 혹시 본인이 외도해 보셨습니까? 또는 내가 외도하다 들켰다를 상상해 주세요. 자, 지금 잠깐 상상해. 잠깐. 내가 외도를 했어. 근데 들켰어요. 상상해 봐요. 어때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쵸? 그리고 너무 창피할 것 같죠? 이거 회복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외도란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트라우마는 몇 년 갈까요? 네, 죽을 때까지. 죽어도 안 끝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중증 치매 노인들 치료 현장에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자식도 못 알아봐요. 제일 사랑한다고 한 큰아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딸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자꾸 저를 불러요, 할머니가. 가니까 이래요. 너그 시아버지가, 저를 이제 막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고, 너그 시아버지가 장터 무슨 식당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여자를 좀 혼내줘야겠다.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 자, 그때가 할머니 20살 때, 할머니 81세, 61년 전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제가 혼내주고 올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저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러고 막 나가면, 그래,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갔다 와라. 아버지 꼭 모시고 와라. 아버지 꼭 모시고 와라. 여러분, 외도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외도를 했다는 건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내 배우자를 우습게 보고, 네, 그리고 뭐 어때서? 사람 마음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교통사고야. 교통사고 뭐 내가 원해서 나나? 인생에 일어나는 사고지? 공통점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네. 뭐 누군 사랑 안 해봤나? 그쵸?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는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다 너무 쉽게 용서했어요. 근데 배우자와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엄청 크죠. 자, 저는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이들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애가 눈치채고, 엄마, 우리 아빠 바람 폈어? 아빠,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어요? 이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누가 그래? 너 드라마보다 꿈꾼 거 아니야? 절대로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없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애들이 알고, 엄마 다 알아. 엄마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아빠 미워. 이래도, 얘들아, 이건 남녀관계의 문제지 아버지 자식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엄마 아빠가 해결할 문제지 어디 너네가 엄마 아빠 사이 문제에 끼어들어. 아빠를 혼내든 용서하든 그 엄마의 영역이야. 엄마 인생이야. 넌 네 인생 살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큰 죄를 지은 게 있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렴. 그런데 엄마 아빠의 일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를 증오하고 네가 버릇없게 하는 건 그건 자식으로서 네가 잘못하는 거야.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잘 클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집도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네,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자기 애가 강하고 취미도 많고 돈도 잘 쓰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진짜 친절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남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네, 조건을 많이 갖추셨죠. 저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면서 또 남편을 모른 척하며 아이들 양육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네, 두 분이 성향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남편은 외도 이후 가정에서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이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없고, 네, 가정은 깨기 싫고 그냥 살고자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저 자신을 돌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미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천해 보려 합니다. 근데 이 군대 간 아이는 성인이어서 그렇다 쳐도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이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말하고 행패 부리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자, 이거 누구의 입장에서 얘가 아빠한테 막말하고 행패 부리고 이러고 있을까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해 보면요, 일부러 애들한테 이분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상담 현장에서 마음 아팠던 거, 일부러 아이들에게 아빠가 외도했다, 엄마가 외도했다라고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애들이 격렬하게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를 혐오하는 걸 보면서 좀 위로받아요. 그리고 이 말을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하겠어. 자, 이게 아내인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제일 착한 딸을 잡고 말하기 시작해요. 제일 착한 딸, 제일 속 깊은 딸, 얘를 잡고 엄마의 그 고통을 다 말하는 거예요. 밖에 말하면 이게 흉이 되니까. 얘가 몇 살인지 생각지도 않고. 자, 어른스럽다고 해서 얘가 어른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속이 깊다고 해서 얘가 어른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마치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 상담 사례입니다. 정말 예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머리를 스포츠, 정말 하나도 안 어울리게. 진짜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될 정도였는데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머리 스포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왔는데 이 자해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멋도 안 부리고 머리도 진짜 아무렇게나 깎은 스포츠. 자기를 학대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깎은 것도 자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도 자해가 너무 많아요. 26살이었는데 동시통역사를 하는 아주 재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걸 볼 때마다 미칠 것 같고 자기는 자해를 한대요. 너무너무 괴롭대요. 엄마 아빠가 잘 지내는데 왜 괴로워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나이 들어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 아빠가 바람을 폈대요. 아빠의 두 번째 바람이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말합니다. 얘는 둘째 딸이었어요. 첫째 딸 있는데 첫째 딸은 아주 지 인생만 살아요. 그리고 막내는 아들, 철없는 아들, 그리고 얘는 속 깊은 청소년, 고2. 그래서 엄마가 늘 평소에 나를 잡고 모든 고민 상담을 했대요. 자기 시댁욕하고 남편 욕하고 얘를 잡고. 그럼 얘는 엄마가 불쌍해서 다 들어준 거예요. 엄마 불쌍하니까 나라도 들어줘야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래요. 너네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오늘 그 여자랑 아빠랑 우리가 전부 다 3자 대면을 하기로 했다. 근데 엄마 지금 너무 떨려. 엄마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같이 나가자.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175였대요. 자, 키 크다고 어른이에요? 애예요? 애예요. 우리는 애들이 너무 육체적으로 빨리 크고 또 요즘 애들 똑똑해서 성인처럼 대화하니까 성인인 줄 알고 그러는 엄마들이 지금도 많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딸이랑 엄마랑 너무 친구같이 지내는 거 저 반대예요. 우리 딸이랑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러면 전 그래요. 너 엄마랑 놀지 마. 어머니 친구들이랑 노세요. 네, 딸은 친구가 아니에요. 가끔 노세요. 전 이럽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회사에 격리 언니가 나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이 사람 뺨을 때리려고 그러다가 너 잘못하겠다. 네가 3대 때려. 딸한테. 해서 엄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그 여자를 3대 때렸대요. 태어나서 처음 누굴 때려봤대요. 심장이 진짜 밖으로 튀어나오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아빠도 때려. 그래서 아빠는 못 때리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대만 때려. 그래서 엄마라고 내가 엄마다 생각하고 엄마의 마음이 돼서 아빠를 한 대 때렸대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연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남녀관계 자체를 혐오.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서 혐오. 그리고 자기는 병든 채로 이렇게 됐는데 엄마 아빠는 나이 들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손도 잡고 다니고 그걸 볼 때마다 난 뭐지? 난 두 사람한테 완전 희생됐는데 난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빠랑 눈도 못 마주치는데 엄마는 아빠랑 친하네? 아빠는 그 뒤로 나랑 말 안 하는데 엄마랑 친하네? 네. 엄청난 상처지요. 네.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례가 이거랑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사례는 엄마가 60대, 본인은 30대래요. 엄마가 옛날부터 친구같이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완전 의지하고 엄마도 모든 고민 상담 나한테 하고. 그래서 엄마랑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자, 엄마랑 건강한 친구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여기는 어떻다고 했냐면 지금도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나도 엄마한테 다 말해야 마음이 편하고 근데 엄마가 그 고민의 해결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엄마 늙었잖아요. 엄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유 엄마는 이제 나이 들어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그리고 엄마 또한 나를 잡고 계속해서 시댁욕, 고모들 욕을 계속 한대요. 네. 그래서 나도 미치겠대요. 시댁욕, 고모욕 계속 나한테 하니까 들어주는데 미칠 것 같대요. 자, 여러분 건강한 부모 자식의 관계는 부모의 권위를 지키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하는 게 좋은 관계입니다. 이건 잘못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친구야 라고 자랑할 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엄마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하는 이 관계에서 나도 탈출해야 되고 자 애를 잡고 시댁욕, 고모들 욕 계속하는 거 또는 애들을 잡고 외갓집 욕 계속하는 거 이거 뭐냐면요 애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예요. 네, 나는 욕하고 나면 속 시원하겠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모를 볼 때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친가 사람들을 볼 때도 힘들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친가를 거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보면 그 친가랑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친가 욕을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완전 감정이입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하고 고모들을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잡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도 문제 잠깐 돌아가면요. 이거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외도로 가족들을 이렇게 괴롭힌다면 저는 이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소에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앞으로 또 할 확률이 되게 커요. 네, 또 할 확률이 되게 크고 그리고 이혼 전에 우리가 체크해 볼 건 있습니다. 홧김에 이혼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혼자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라고 통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했을 때 얻을 이득 30개 이상, 안 했을 때 얻을 이득 30개 이상.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스스로 써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무언가가 많다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문제만으로 이혼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잘 판단해보고 내가 얻을 이득과 잃을 것들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존댓말을 가르칠 때, 애가 아주 어릴 때, 그때는 같이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애가 다 컸는데 상호 존댓말을 계속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완전히 존댓말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존댓말 하게 하고 어른은 어른, 아이는 아이의 관계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예. 아유, 뭐 저 예쁘다고 한 건 넘어갈게요. 아유, 네, 강의료예요. 네. 강의 끝나면 뭐 할 거냐고. 저녁 먹을게요. 네. 자,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기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과도 원수되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남남인 우리가 만나서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30살에 만났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30년 걸립니다. 60은 돼야 서로를 진짜 이해하고 네, 용서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네, 서두르지 말자. 멀어져 가는데 누구 탓인가요? 잡으면 잡힐까요? 또 잡는다는 게 의미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다들 이런 고민하시죠? 네, 그래요. 저는 이 집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간절하게 이런 고민을 하면 노력하게 되고요. 변화는 또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새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 네. 어때요? 똑같죠? 부부가. 한쪽만 완전 잘못된 경우가 잘 없죠. 그런데 부부는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어떠냐면요. 가까울수록 나라고 인식해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서로가. 그래서 정말 냉정한 중재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30년 해결 안 된 것도 전문가와 10분 상담으로 완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거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라고 네 하고 싶습니다. 아, 이 엄마 참말로 아들이 아빠를 꼭 닮아서 꼴 보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들이 문제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상하게 둘째가 너무 미워요. 둘째가 혹시 남편 닮았나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이런 집 되게 많아요.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미성숙해서 이래요. 예, 닮은 사람까지 미운 거. 네. 자, 건강하게 생각을 바꾸면 이래요. 우리 남편의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럼 얘는 어리잖아요. 지금부터 가르치면 훌륭하게 클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A가 부족해요. 그럼 얘는 아빠를 똑 닮았는데 어때요? 이 A만 가르치면 완벽한 남자가 되는 거죠. 더 잘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거 반칙이에요. 우리 이런 반칙하기 없기에요. 저희 엄마는 아빠 미울 때 제 발가락이 아빠랑 똑같다고 제 발을 막 찰싹찰싹 때렸어요. 발가락까지 지 아빠 닮았다고. 어쩌라고. 근데 요즘은요, 제 발 볼 때마다 아이고 아빠랑 발이 똑같네 이러고 막 제 발을 막 너무 느끼하게 막 계속 만져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반칙은 하지 말아요. 아들만 둘이고 둘 다 자취해요. 자녀들과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자취하는 거 보니까 성인이네. 막내 아들 24살, 자취 2주차. 회사도 아직 불안정해. 불안한 마음에 관심과 조언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러면 연애 못한다. 자취하는 아들한테 엄마가 너무 자주 찾아가고 반찬해주고 하루 종일 문자하고 이러면 얘 연애 못해요. 그리고 결혼해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 신혼부부 이혼 상담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너무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의 반에 반도 안 해준다가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자 여러분 효자와는 살아도 마마보이랑은 못 살잖아요. 완전한 마마보이인 거예요. 엄마는 어려서부터 왕자님으로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칭찬, 그리고 맨날 나물도 금방 한 따뜻한 거. 냉장고에 들어갔다 온 나물은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엄마랑 비교돼서 이 여자는 우리 엄마의 반에 반도 안 된다? 이혼해야겠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평생 엄마랑 사실 건가요? 그랬더니 엄마랑 비슷한 여자를 만나면 또 연애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약에 이혼하면 절대 연애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여자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면요, 건강하게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더 연애 잘하고, 그리고 엄마보다 부족한 여자를 만나도 네, 원래 젊은 여자는 다 이런가 보다 이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탯줄을 못 끊어요. 정서적인 탯줄. 결혼하고도. 저는 30대 부부 상담하면서 너무 괴로울 때가 뭐냐면요, 모든 걸 친정엄마한테 물어봐요. 모든 걸 친정엄마한테. 애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을 내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같이 가재요. 친정엄마한테. 그리고 엄마 나 학폭위에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못 가겠어. 외할머니가 대신 가요. 요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멀어지고 자립심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딸아이가 고3 때 일탈을 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야 어쩌고. 예.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유,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정신 연령도 낮아 성장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딸이 미혼모고 이 아이가 벌써 6학년이 되었네요. 아이고, 엄마도 어릴 때 나가지고 엄마의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외할머니의 역할이 되게 컸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엄마 사랑 아니에요. 할머니 사랑이에요. 그리고 딸이 19살에 낳았으니까 진짜 늦둥이면 정말 늦둥이일 수도 있는 젊은 할머니일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이 사랑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이 강의까지 듣고 이 질문까지 여기에 붙일 정도면 이 할머니는 이 손녀를 너무 사랑해요. 이 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할머니세요. 그래서 저 걱정 안 할게요. 그래도 이 아이가 좀 더 지켜보시고 초등학생이니까 계속 너무 이 정신적으로 좀 늦다라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에게 심리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풀배터리 검사라고 합니다. 지능부터 모든 걸 한번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느리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배터리가 빵빵하다. 풀 배터리 검사 요것만 외워주세요. 정말 좋은 할머니를 뒀다. 얘야 잘 크거라. 네, 좋아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요. 저는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거 대찬성. 정말 좋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만 바라보는 생명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요즘 웃지 않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너무 재미없다 이러면 반려견 또는 반려묘 키우면 진짜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2번 버려진 강아지가 있어서 데려다 키우게 됐어요. 전 세상에서 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저희 집에 맡기자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데려간다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하루 저랑 같이 있었는데 계속 제 발을 빨면서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 이제 이 아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얘한테 막 먹이를 주고 있다가 까먹고 그걸 제 입에 넣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를 키운다는 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행복해져요. 그리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쁜 가족들 반려견 반려묘 키우면 굉장히 화목해지는 경우 많으니까 권합니다. 네. 오은영 리포트,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자녀랑 같이 봐도 되나요? 왜 봐요? 애들한테 어른의 세계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애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의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는 거 반대입니다. 성인의 소설을 읽는 것도 반대입니다. 정말 반대예요. 제가 어려서 엄마 고민 상담 너무 많이 했고요. 엄마랑 같이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른들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세상이 너무 우울하고 세상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어른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답게 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아이가 자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딸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러면 자퇴해도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다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으면 훨씬 잘 됐을 것 같아. 학교 꾸역꾸역 가지 말고 대학을 1년 빨리 갔으면 나 1년 더 잘 됐을 텐데 그때 왜 나 자퇴 못하게 했어? 이 말을 했었거든요. 자퇴도요, 아이가 자퇴하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딱딱딱딱 있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학교 가기 싫어, 잠 더 자고 싶어, 자퇴, 이러면 문제지만, 그쵸? 그래서 물으세요. 아들아, 딸아, 너의 계획이 뭐니? 너의 계획이 뭐야? 엄마 아빠를 설득시켜줘. 그럼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단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 오지 못하면 계획 만들 때까지 유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퇴할 자격이 없구나를 깨닫기도 합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네, 자, 다 비슷해서요. 네, 마지막 거 할게요. 저는 누구한테 상담받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저희 상담사님들 같이 왔어요. 저희도요, 상담사들도요, 다 상담받아요. 서로가 서로를 품앗이 합니다. 네, 그래야 건강해지고 제가 못 보는 저를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앞에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 360도를 보게 해줘요. 제가 못 보는 그림자를. 그럴 때 인생의 해답을 얻죠. 예, 마지막입니다. 네. 저와 남편 좀 힘들거나 어려우면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고3 아들을 볼 때면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도움 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좀 겁이 많네요. 그런데요, 저의 스승 이시영 박사님은 올해 93세이십니다. 네, 이시영 박사님이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 중에 가장 고령, 지금도 강의하는 현역. 박사님은요, 제가 박사님 평생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 결혼할 때 집안에서 짝지어준 시골 안악이랑 한 번 보고 결혼했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박사님 그럼 바람도 진짜 한 번도 안 피셨어요? 이랬더니 박 선생, 내가 살면서 93년째 스캔들이 하나도 없어. 나 그거 자랑일세. 그런데 어떻게 스캔들 없이 93년을 살았는 줄 아나? 겁이 많아서. 사람은 겁이 없으면 인생에 사고가 많이 난대요. 좀 겁이 많고 좀 막 무서워서 막 회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약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아이도 좀 무서운 일 생기면 회피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고3은 아직 전두엽도 완성 안 됐어요. 네. 자, 내 자녀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는 부모가 도와주라고 그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래요. 그럼 우리 부부가 또 도와주면 되죠. 얘 고3이니까 전두엽 완성되는데 10년 남았어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예.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너 인생을 살면서 사건, 사고가 없겠구나. 매사에 조심조심 하겠구나. 그것도 장점으로 키워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오늘 무거운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을 좀 돌아보자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은 다릅니다. 가족의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이 배우자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볼까?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지옥이 될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난 망한 것 같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을 거고요. 이득을 보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이 사람 속에 있는 핸디캡, 단점, 상처. 진짜 사랑은 내 가족이 갖고 있는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많이 부족하고 성격도 별로고 부족한 게 많아 보인다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게 사랑이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이 아닐까. 내 아이의 단점이 보일 땐 뭐라고요? 우리가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보낸 거래요. 네, 우리 가족이 오늘부터 좀 더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